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MPEG 비디오에 대한 걸 했어요. 원래 MPEG이 비디오를 이렇게 가공 압축하는 기술이잖아요. 자, 근데 오늘은 오디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사람이 MPEG을 왜 압축하고 MPEG을 왜 표준화하느냐. 그건 오감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 수업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은 오감을 통해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고 또 생각을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 오감 중에서 청감은, 시감은 되게 민감해요. 그렇지만 이 청감 자체는 이 오감의 두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는 귀로 들리는 청감, 소리, 또 소리는 촉감에도 자극을 줘요. 우리가 이 4D 시어터, 즉 4D 영화관을 가면 그 의자에 앉아서만 징징징징 거리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디오 게임 같은 거 하면 요즘 막 드르륵 드르륵 그러면서 막 움직이기도 하고 부딪히면은 마치 부서질 것처럼 의자가 흔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이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운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주파 사운드가 물리적인 변형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걸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청감도 풍요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생각을 깊이 하고 그럴 때는 헤드폰을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노래도 음악 감상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또 이 감미로운 소리를 이렇게 탁 들으면은 연상이 돼가지고 뭔가 떠오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구팀을 동원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 얼굴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귀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 못 가요. 근데 목소리라든가 또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정감을 통해서 교감을 일으키는 이런 거에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사이가 아주 독특하고 뭔가 각별한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동생이 있거나 또 형 아니면은 언니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어떤 표정이라든가 교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오감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것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 그러면은 반드시 디폴트로 들어가는 게 오디오도 들어가요. 그래서 1980년대에는 컴퓨터 사운드가 비프 사운드라고 그래요. 삐삐, 뿌뿌, 삐삐 그러고 그랬어요. 1990년도부터 이게 동영상만 압축해서는 안 되는구나. 오디오, 사운드 뭐 이런 것도 압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MPEG 오디오라는 표준화 작업을 이루게 돼요. 이 90년도, 80년도 후반만 되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오디오 메이커들이 다 파산을 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근사한 오케스트라가 없어요. 그냥 영화관에 가가지고 음악 듣고 뭐 컴퓨터 사운드로 듣고 뭐 이 정도였지. 완전히 풀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데 가가지고 감흥을 하고 그런 문화 생활을 별로 즐기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 생활에 돈을 투입을 안 하니까 소스를 만들어내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었다는 거죠. 사운드로. 그러니까 그것을 전달해주는
오디오 세트 메이커들 있잖아요. 뭐 뮤직 센터라든가 앰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90년도만 하더라도 해태전자, 아니면은 인텔, 무슨 이런 전축회사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지고 그냥 LG나 삼성에서 그것을 OEM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헤드폰도 만들어 팔고 이렇게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 중후반부터 이 오디오가 인간 청감에 맞는 그런 오디오 압축 기법, 엠팩 오디오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실용화되면서 2000년도부터는 비디오는 가끔 가다 봐도 돼요. 눈을 감아도 그냥 연결이 되고 그러는데 오디오는 중간에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사운드 또 바이브레이션 이런 것들은 시간에 연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중간에 끊김이 있으면은 되게 궁금해요. 소식이 궁금하다는 거죠. 소리가 안 들리면. 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것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디오 관련 제품들이 비디오 게임용이라든가 다음에 가라오케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노래방, 가라오케가 가짜 오케스트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방.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렇게 보조용으로 쓰이는 코퍼레이션용으로 쓰이는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주류를 이뤘다 이거죠. 이러다가 1990년 중후반부터는 아니다. 어차피 사람이 즐겁게 산다는 것은 오감을 풍요롭게 해야 되고 그때 사운드는 오디오는 청감과 촉감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압축률에 따라 가지고요. 압축률에 따라서 레이어 1, 레이어 2, 오디오, 엠팩 오디오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지금은 이제 레이어 4, MP4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디어 플레이어, 메모리 플레이어, 옛날엔 테이프 레코더였는데 요즘은 그냥 그 USB 메모리에서 오디오가 그냥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수만 개의 오디오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레이어별로, 압축률별로 이 레이어가 형성이 된다. 여기 보니까 비트율이라고 있는데, 원래 컴팩트 디스크라고 해서 CD 퀄리티는 1.4Mbps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256kbps로 압축하면 레이어 1, 128kbps로 하면 레이어 2, 다음에 이거를 64kbps, 96kbps 정도로 하면 레이어 3라고 그래요. MP4는 스테레오가 64kbps로 압축하는 거고, 모노 32kbps로 압축을 해요. 그래도 음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오디오는 도대체 저 귀로 들리는 소리, 이거는 소리의 어떤 특징을 이용하는 거냐? 저 엠팩 오디오를 만든 이유, 엠팩 비디오를 만든 이유, 사람의 시각 특성에 만족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엠팩 오디오는 사람의 청감 특성을 만족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오디오를 처리 가공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하나는 R집처럼 이 베리어블 랭스 코드, 이 빈도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가 잡혀졌을 때 가장 빈도가 많이 나오는 거기다가 최소의 빗들을 해가지고 복원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의 신호가 그대로 나오죠. 우리가 R집으로 압축을 했다가 다시 복원을 시키면 에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서는 원본 그대로 복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압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16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압축을 해야 되는데 오디오를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각부호하다, 사람이 느끼는 위주로 압축을 하면 데이터는 틀려도 괜찮아요.
원래 신호가 데이터가 비트가 0110 뭐 이렇게 나갔는데 이걸 복원시켜 놓으니까 전혀 다른 비트 패턴이었는데도 데이터 패턴이었는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원본하고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지각부호화라 그래요. 사람이 느끼기에 그 소리로 들리면 되지 뭘 그걸 전달하는데 데이터를 뭐 어떻게 0, 1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거기는 사람 귀로 잘 못 느끼는 위상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상을 빼버리면 이 위상은 형태를 나타내는 건데 파형에서 그 형태이 뭉개져 버리면 소리만 잘 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잡음이 있으면 잡음은 빼버리고 신호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디오가 이렇게 느낌을 보니까 사람은 깨끗한 음질에 이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만은 그러면은 그 깨끗한 음질은 친근감을 못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CD 퀄리티 컴팩트디스크에다가 이렇게 컴팩트디스크에다가 오디오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저장했다가 이렇게 들려주면 여기 저장할 때 악기음은 가까이에서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음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쨍쨍 그러면서 막 귀를 날릴 정도로까지 그렇게 선명한 소리이지만은 처음 들을 때는 와 대단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연주회 갔을 때 악기 앞에다 기대고 듣지는 않잖아요. 근데 CD 레코딩 할 때 마이크를 악기 앞에다 놓고 그 소리를 그대로 가공을 해서 보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방의 울림이라든가 웅성웅성 되는 소리도 약간 들리면서 이렇게 듣는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완전히 기계 악기 앞에다가 일일이 마이크를 대 가지고 녹음하는 이런 소리는 좀 기계적인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게 아무리 악기 소리라고 그래도. 그래서 좀 인간적인, 인간 친화적인 이런 쪽으로 오디오를 이제 가공하고 압축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지각부호화예요. 기계에 빈틈없는, 귀에 잘 들리지 않는 위상성분까지도 보관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은 파동이다 그러면은 진폭이 있고, 진폭. 그 다음에 주파수가 있고, 또 위상이 있잖아요. 위상은 스위치를 넣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사람 귀는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그런 위상까지 하면은, 그 데이터가 그대로 보관되는데 압축률도 뭐 아무리 높아도 한 50%,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압축이. 근데 이게 사람이 느끼는 것만 동일하게 해서 진폭만 빼고 주파수 성분만 빼고 위상은 제거시켜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압축이 10분의 1 이상, 8분의 1 이상 막 될 수가 있어요. 1.4Mbps 되는 거를, 이거를 10분의 1로 줄이려면은 140kbps잖아요. 이 140kbps 보다도 더 줄여있는 것이 MPEG-2예요. 레이어 2예요. MPEG 오디오 레이어 2. MPEG 오디오 레이어 1은 256kbps로 줄이니까 한 8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거고, 128K로 하면은 한 10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그 16분의 1로 줄이면은 MPEG 오디오 레이어 4 정도가 돼요. 레이어 3나 레이어 4. 그런 정도로 이 지각부호화를 이렇게 쓰면은 압축률도 높이고 사람 귀에 잘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오디오, MPEG 오디오를 압축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D 음질이 CD 10장으로 만들어진 거를 그냥 한 장에다가 구워버리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요. 즉 CD 하나에 10곡밖에 못 넣는 거를 150곡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압축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자. 사람 귀에 적합하게 결국은 가공하고 소리를 압축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 귀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사람 귀가 느끼는 이런 특성을 우리가 5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5가지 이 청감 특성은 엠팩 오디오를 압축하는 하나의 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사람의 귀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첫 번째, 사람은 20Hz부터 20,000Hz까지 느낀다고 그랬어요. 이 20Hz부터 20,000Hz까지 느끼는데, 근데 똑같은 레벨 있잖아요. 진폭. 이 소리, 이 진폭이 동의를 한 거를 20Hz 들려주고, 20,000Hz 들려주고, 뭐, 10,000Hz 들려주고, 이렇게 주파수별로 소리를 띵띵, 삥삥, 뭐 이렇게 들려줬어요. 들려줬는데, 아주 잘 들린다. 그러한 소리가 얼만가 그랬더니만은, 바로 3,500Hz 건방이 됩니다.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뭐 3,400Hz도 있고 그러는데, 한 3,500Hz일 때 가장 잘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청감도 그렇지만은 시감도 그래요. 시감. 사람이 어두울 때 가장 잘 보이는 게 뭔지 알아요? 빛이 작아도 잘 보이는 게. 여러분들 그 안전판 있죠? 대피할 때 이렇게 뭐 화재가 일어났다든가 막 연기가 짜고 갈 때도 이렇게 대피로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안내 표지판 있잖아요. 이런 안내 표지판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나요? 그게 노란 색깔 아니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 색깔이 어떻게 돼요? 빨주, 노, 초, 파, 남, 보 7가지 무지개 색깔. 그러니까 이거 소리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가지 레벨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옥타브별로 7가지가 되어 있지만은 시감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눈으로 느끼는 빛의 컬러는 빨주, 노초, 파남보예요. 빨주, 노초, 파남.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거 있죠. 노랑이나 초록. 이것이 사람한테 아주 어두운 곳에서 가장 잘 보인다. 레벨이 작아도 잘 보인다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20Hz부터 20,000Hz까지 있는데 가장 잘 들리는 소리는 3,500Hz고 이 옥타브가 봤을 때 라음이라고 그래요. 라. 도레미파솔라시 라. 그러니까 7번째 옥타브의 라음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레벨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가장 잘 들리는 레벨을 커브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들리는 레벨이 여기 보니까 3,500Hz 정도가 돼요. 3,500Hz. 이 3,500Hz에서 가장 잘 들리는데 주파수가 여기서부터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주 고주파로 되면은 한 20,000Hz 정도 되면 여러분들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 소리공학 연구소에서는 사람이 연령대별로 못 듣는 고주파음부터 못 듣는다 그래가지고 이 청각 레벨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령을 측정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랩.com에 들어가면 거기에 청력 연령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헤드폰을 많이 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음성 난청에 걸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주파음 20,000Hz, 19,000Hz 이렇게 고주파음부터 못 들어요. 태어나면 20,000Hz 이상 듣는다 그래요. 근데 벌써 초등학생만 되면 18,000Hz 이상을 못 들어요. 초등학생이 되면. 여러분은 16,000Hz 이상 못 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령을 측정하는 걸 만들었어요. 한번 그 소리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잘 활용하기를 바라요. 소리랩.com 어떤 소리랩.com이니까 이렇게 거기서 하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3,500Hz 근방 이거를 가장 잘 듣는다. 이 레벨이 낮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요것만 넘어가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낮으면 저주파가 되면 귀로 잘못 들어요. 저주파. 자, 이것을 우리는 이
미니멈 크리티컬 레벨이라고 그래요. 미니멈 크리티컬 레벨.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이게 소리 레벨을 할 때 데시벨로 측정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주변 환경이 25데시벨에서 30데시벨 정도가 되는데 그 레벨보다도 낮아지면 소리를 못 들어요, 사람이. 소리는 있지만은 그 이하의 레벨은 잘 못 들어요. 이게 이제 최소 가청 주파수라고 그래요. 최소 가청.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최소 가청 미니멈 크리티컬 레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500Hz를 기준으로 20,000Hz까지, 다음에 20Hz까지 이렇게 V자 곡선을 딱 그리게 돼 있어요. 3500Hz를 아주 레벨이 작아도 잘 듣는다. 자, 그래서 여기 한 예를 들어놨어요. 3500Hz가 여기에 0dB이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100Hz를 들려주면 적어도 30dB를 더 키워야 돼요. 3500Hz 비해서 30dB. 에너지로 봐가지고 30dB는 10의 3승이에요. 에너지는, 소리 에너지는 1000배 이상 키워야 100Hz가 들린다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귀로는 못 들으면 이렇게 신체로 드르륵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목의 중앙, 여기에다 손을 한번 대봐요. 그래가지고 해봐요. 여기 도르륵 하고 떨리죠? 남성은 100에서 200번 떨려요, 1초에. 여성은 200에서 300번 정도 떨려요, 여기가. 그랬을 때. 여기에 떨림을 느끼잖아요. 촉감은 느끼죠? 근데 그 기본 떨림은 귀로는 잘 못 느껴요. 소리가 웬만큼 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강아지들도, 강아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고주파음 쪽에 잘 들려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쪽이 들려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 동생, 형제, 뭐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아니면 언니, 뭐 동생이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 엄마 목소리라든가 딸 목소리를 하면은, 강아지들이 잘 들어요. 잘 따라요. 근데 아빠가 뭐라 그러면, 이거 완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강아지가 귀로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저음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100에서 한 200Hz인데 대부분 100Hz 근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Hz를 잘 듣게 하려면 3500Hz에 비례해서 하려면은 이거보다도 한 30dB를 높여줘야만이 해요. 에너지를 소리를 더 크게 질러야 이제 개가 강아지가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사람의 귀가 알아듣는 특성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20Hz부터 20,000Hz라고 그러는데, 20Hz 잘 못 들어요. 20Hz까지 들으려고 그러면, 3500Hz에 비해서 한 60Hz, 에너지로 10의 6승만큼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이상 돼야 듣는다. 그래서, 최소 가청 주파수 커브가 이렇게 V자 곡선을 이루는데, 왜 밑에가 로그 스케일이 돼 있어서 그래요. 리니어 스케일로 하면 V자처럼 되는데, 이 V자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넘어가야 소리가 들려요. 자, 그러면 오디오에서 스피커에서 뭐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최소 가청 주파수 이하에서 레벨 낮은 쪽 레벨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은 소리 사람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그 소리를 전달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이 이하로 소리가 들리는 건 전달하지 않는다 하는 게 돌비 시스템이에요. 그 소니사에서 가청 레인지에서 들리지도 않는 거를 왜 보내주느냐. 그 잡음이 있으니까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이상만 올려가지고 보내줬죠. 그 레벨 이상 된 것만 보내주는 게 이게 1970년 중반에 개발된 소니 돌비 사운드 그런 말 쓰잖아요. 사운드 해가지고 돌비 사운드. 자, 이렇게 돌비 사운드가 이렇게 무슨 원리냐면 바로 크리티컬 레벨 이상의 소리만 들려주면 되는 거지. 그 이하는 잡음에 묻혀 있는데 그걸 굳이 왜 들려줘요? 잡음 레벨만 높아지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공해서 보내주는데 들리지도 않는 걸 가공해서 보내주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보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의 기술 엠페그 오디오에서는
결국은 사람은 3500Hz를 기준으로 낮으면 잘못 듣고 높으면 잘못 듣는데 그 이하의 레벨, 이걸 우리는 미니멈 크리티컬 레벨이라고 그러고 최소 가청 주파수라고 그래요. 즉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가청이라고 그래요. 가청 주파수 레벨 이하 거는 전송할 필요 없고 가공할 필요가 없어요. 스피커에는 나올 수 있어요. 레벨이. 이 레벨이 15kHz에서 요 정도 레벨인데 사람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걸 왜 보내줘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전부 다 신호만 있으면 보내줘 버렸어요. 자, 그런 문제가 있었대. 자, 미니멈 크리티컬 레벨 이해하죠? 또 두 번째 특성은 사람이 소리를 느끼는데 진폭 있잖아요. 이 사운드 레벨은 진폭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폭. 왜냐하면 사인 함수로 모델링 되는 것은 우리는 파동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파동 방정식 그러니까 뭐 대단한 함수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물은 파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파동 방정식이에요. 근데 파동 방정식의 기본 방정식은 사인 함수예요. 사인 함수. 위상은 90도 해주면 코사인 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들을 이렇게 파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사인 함수로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파동 함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인 함수가 어떻게 돼요?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니까 A는 진폭이잖아요. 이 진폭을 사람 귀에 들려줬더니만 느끼기를 어떻게 느끼느냐면 레벨이 낮을 때는 조금의 변화도 느끼는데 신호가 커지면은 웬만큼 커지지 않으면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레벨을 우리는 데시벨 단위로, 즉 로그 스케일로 느낀다 하는 것이 이게 음압 레벨이에요. 모든 소리는 데시벨, 즉 로그 스케일로 느낀다. 로그 스케일은 작은 레벨은 차이가 값이 커요. 조금만 커지면 좀 더 커져도 변화가 없어요. 그게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그 로그 스케일을 사람 귀의 음압 레벨로 이렇게 숫자로 한 것이 바로 진폭이다 그러면 20 로그에 P1분의 P2, A1분의 A2, 진폭 20 로그에 A1분의 A2예요. 그러니까 이 레벨의 차이가 몇 배냐, 그 진폭의 차이가 있으면 그 진폭을 로그로 10, 미수 10에 로그를 세워서 곱하기 20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데시벨이에요. 에너지다 그러면 P1분의 P2다 그러면 로그를 씌워가지고 곱하기 10을 해주는 거예요. 진폭을 자성을 하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0에서 40데시벨, 80데시벨, 120데시벨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 귀는 로그 스케일로 소리 레벨을 감지해요. 아주 조용할 때 조금만 바삭거려도 느껴요. 이걸 키우면 뭐 웬만큼 커져도 큰 주변이 막 시끄러우면 웬만큼 커져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로를 건너갈 때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소리 레벨을 크게 하잖아요. 근데 조용한 방에서 이렇게 할 때는 레벨이 작아도 잘 들리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이 청감 특성이다. 그러니까 소리 진폭을 할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레벨을 로그를 씌워서 보내주는 게 사람 귀가 느끼는 감도 레벨로 맞춰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바로 주파수를 보는데 우리가 저주파는 드르르르 그러면 중주파수는 삐 그러면 고주파는 삐 그러면서 아주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1초에 몇 번 파동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횟수를 세알해 가지고 주파수라 그러는데 자 그런 주파수 저주파일 때는 1Hz, 2Hz 차이를 느껴요. 저주파가 뭐 10Hz, 11Hz 또는 100Hz, 101Hz 이렇게 느끼는데 요게 1kHz 즉 10배가 돼버리면 이거는 1000Hz, 1001Hz를 못 느껴요. 1000Hz 다음에 1010Hz는 돼야 그 차이를 느껴요. 또 10배가 돼가지고 10kHz가 돼, 1000Hz가 됐다 그러면 1000Hz는 1001Hz나 1010Hz 차이는 못 느껴요. 1100Hz가 돼야 100배 정도 늘어나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 스케일도 즉
저주파일 때는 아주 세세하게 조금의 차이도 느끼지만 고주파로 올라가면 갈수록 2만헤르츠, 10,000헤르츠 이상 올라가면 갈수록 덤성덤성 큰 차이가 나야 그렇게 느낀다. 그게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도 로그 스케일, 진폭, 소리의 진폭도 로그 스케일로 사람은 인지를 한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저주파에서 바뀔 때는 아주 편차를, 최소의 작은 편차도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가공해서 이 고주파에서 막 크게 바뀔 때는 주파수가 100Hz 편차가 있으면은 그때 차이가 났구나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frequency sensitivity는 로그 스케일로 느낀다, 뭐 이런 말을 써요. 주파수 이 편차는 저주파일 때는 아주 세세하게 느끼다가 중주파,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이제 큰 변화가 있어야 차이가 있는 걸로 느끼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와 진폭. 잠깐 A 사인 오메가 T니까 A라는 값도 사람 귀는 로그 스케일로 느껴요. 오메가라는 즉 2파이 F인데 F라는 주파수도 오메가도 로그 스케일로 느껴요. 자, 위상은 우리가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소리에서는 아무튼 뭐 순간적인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면 위상은 그렇게 모델링 하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0년도의 중후반부터는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압축률이 10분의 1, 16분의 1로 압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오디오는 비디오가 달리, 비디오는 뭐 1초에 한 번, 10초에 한 번 보내줘도 중간에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눈을 깜빡깜빡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눈을 자꾸 깜빡거리잖아요. 자, 근데 오디오는 그렇지 않아요. 오디오는 계속 이어져야 돼요. 중간에 끊기면 되게 궁금해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청감 특성은 연속성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오디오를 이렇게 모델링 할 때 주파수 축이나 진폭 축은 인간의 감지, 기가 감지를 할 때 로그 스케일로 한다. 그 다음에 20Hz부터 20,000Hz를 균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3500Hz를 가장 민감하게, 작아도 잘 느껴요. 이게 점점 커지거나 낮아지면은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미니멈 크리티컬 레벨, 최소 청감 특성이라고 그래요. 청감. 최소 가청 주파수 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청 한계라고, 리미테이션. 자, 네 번째는 뭐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이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오디오를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걸 이제 마스킹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마스킹은 뭔가 가렸다는 거예요. 자, 어떤 1000Hz의 소리가 갑자기 삑 소리가 났다 그래봐요. 삑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 레벨보다, 그 주변의 주파수가 800Hz에서 그 레벨보다도 좀 작은 게 들리면 사람은 그 1000Hz만 느끼지 800Hz가 있다는 것을 못 느껴요. 자, 이게 프리퀀시 마스킹 이펙트예요.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아주 큰 레벨이 들리면 그 주변에 있는 소리 레벨은 웬만큼 크지 않으면, 그러면 그 소리가 있어도 사람 귀로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여기에 1000Hz의 레벨이 쫙 나오고 있는데 800Hz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이거 들리지도 않는데 우리가 가공해서 보내줄 필요가 있나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는 사운드 마스킹 이펙트라고 그래요. 특정 레벨이 있으면 그 레벨에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처럼 종의 분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레벨을 뚫고 넘어가지 못하면은 그거는 마스킹 돼가지고 가려져서 안 들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 크리티컬 레벨에 중간중간에 소리 큰 게 있으면 그 소리를 벗어나지 않는 레벨이 있으면 그건 전송하지 않아요.
어차피 보내도 사람 못 듣는데. 아니, 우리가 오디오를 왜 보내는 거예요? 수신인은 사람이 듣기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왜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프리퀀시 마스킹 이펙트. 이렇게 소리가 2000Hz도 나오고, 200Hz도 나오고, 10kHz도 나오고, 이렇게 할 때 그 마스킹된 레벨 이상의 소리만 보내준다. 그런 얘기가 돼요. 또, 여기에서 이런 걸 고려할 수가 있어요. 자, 한 예가 이제 프리퀀시 마스킹 이펙트를 하나 더 보내주는데, 여기 보니까 뭐 한 50Hz 하나 나오고, 또 여기에 300Hz 하나 나오고, 1000Hz 나오고, 4000Hz 나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우시안 모양으로 이렇게 씌워졌잖아요. 이거를 넘는 소리만 전송을 해줘요. 물론 여기에 큰 소리 나오고 있는 거는 보내주는데, 여기에 가우시안 분포를 넘는, 그 다음에 크리티컬 레벨을 넘는 것만 보내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넘어야 돼요. 이게 미니멈 크리티컬 레벨, 이 레벨을 넘고 요 가우시안 분포를 넘는, 여기 카브를 종 모양의 이런 분포를 넘는 이것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링 할 게 마스크 돼가지고 가려져서 전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결국은 프리퀀시 마스킹 이펙트를 이용한 것이다. 네 번째잖아요. 자, 다섯 번째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건 시간이에요. 쭉 하는데 어떤 시간대에 갑자기 큰 총소리 같은 게 빵 났다 그러면 그 큰 소리 있잖아요. 그 큰 소리에 가려져 가지고 이전에 그 빵 소리가 나오기 전에 시간대에 나왔던 소리, 그 이후에 나왔던 이 분포 이하의 소리들은 큰 이 소리에 가려져서 시간적으로 이전의 시간, 이후의 시간에 나왔던 소리가 가려져서 사람 귀로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기억 상실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간대, 10초대에 뻥 했어요. 그러면 9초대에 뭔가 나오고 있었으면은 이 큰 레벨에 가려져 가지고 9초대나 11초대에 그런 소리가 특정 레벨이 작은 소리가 들려도 10초대에 나오는 큰 소리에 가려져 가지고 그거를 못 느끼게 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타임 마스킹 이펙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5가지 우리 청감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압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잘 이해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1974년도에 그때 이제 유경수 여사 저격으로 총격으로 죽었어요. 문세강이가 총을 쐈는데 그게 3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2004년도인가 그때 이제 비밀 문서가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녹음된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노컷뉴스라고 CBS가 녹음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나와가지고 총소리가 6번 들린 것 같기도 하고 8번 들린 것 같은데 이 총소리가 몇 번 들렸는지 밝혀달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서. 근데 거기서 놀라운 거를 발견했어요. 이게 문세강이가 이제 나가면서 방아쇠를 잘못 당겨서 총을 바지에서 끄집어내면서 자기 대퇴부를 쏴버렸어요. 쩔뚝쩔뚝대면서 단상으로 나가면서 총을 탕 이렇게 쐈는데 녹음된 거 보니까 탕 타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 귀로는 탕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기계적으로 딱 분석을 해보니까 타임 마스킹 이펙트에 의해 가지고 이 시간이 0.2초 붙은 간격에 두 발이 나가니까 이게 결국은 못 찾은 거예요. 그 총알은 나갔는데 총소리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탕으로 들리지 탕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타임 마스킹 이펙트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찾아가지고 아주 9시 뉴스, 아침 뉴스에 대서특필을 했죠. 그 이후부터 각종 뉴스 방송에서 기자들이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를 알리는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 인터뷰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0.2초인데 왜 사람 귀에는 못 따라듣느냐? 이게 총이 리볼브 권총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탁 쏘면은 장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 탄알이 딱 장전이 되는데 0.7초가 걸려요. 0.7초마다 탕을 쏘는데 그 사이에 0.2초 한번 탕하고 나서 타당이 되는데 그 0.2초에 한 발이 더 나갔어요. 리볼브 권총에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경호원이 멀리서 총을 하나 쏜 거예요. 그 총알에 의해서 유영수 여사가 서거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게 내 주장이에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은 내가 정치적인 노름에 놀아날 필요 없잖아요. 아무튼 이 삐리 수첩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 성문감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몰아가지고 내가 최근 2년 동안 아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반박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계속 반박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내가 주장을 했으면 아마 내가 정치적으로 매도를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밝혔다. 나중에 먼 훗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또 다른 소리공학자가 그거를 나처럼 제대로 바로잡아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때도 정치적으로 몰면 안 되죠. 근데 그때는 되게 정치적인 입장이 강한 것이 그 이후에 누가요? 박근혜 대통령, 박사모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세강 총에 안 죽고 경호원 총에 죽었다 그러면 내가 정치적으로 매도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라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걸 밝히고 끝내버렸어요. 자, 아무튼 최근에는 그거 말고 이 최순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밝혀줬는데 요거를 이완구 전 총리하고 최순실 뭐 이런 걸 도와줬다고 정치적으로 몰아가지고 사람을 소리공학연구소를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조금 지나면은 바로 잡아질 거라고 봐요. 자, 그게 타임 마스킹 이펙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은 숙제가 하나 있죠. 복습하는 거. 인간의 귀가 어떻게 마이크가 2개 있는데 2개 있으면 레프트 라이트밖에 못해요. 1차원밖에는 못 느껴요. 좌측 우측만 있잖아요. 근데 귀가 어떻게 앞에서 소리가 들리는지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지 위에서 들리는지 아래에서 들리는지 왼쪽에서 들리는지 오른쪽에서 들리는지 다 알잖아요. 이걸 3D라고 그래요. 3D. 2개의 마이크가 귀에 달리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우리 소리공학연구소 가면 내가 칼럼에 하나 써놨어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봐봐요. 그래서 그거를 숙제로 내주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